안녕하세요. 1급 정비사가 운영하는 오키나와 렌트카 빌 앤 드린다 카 렌탈의 사장 겸 영업 홍보 정비 사무 예약 접수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오늘은 오키나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운전할 때 한국과 다른 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것만 알면은 그렇게 위험한 일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국과 다른 점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면은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면 다른 주행하는 차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차들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골목길이나 차량 흐름이 적은 그런 도로에 다닐 때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좀 패닉이 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든 일본에서 운전을 하든 운전자가 도로의 그 가운데 중앙선 쪽으로 항상 위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그 판단을 내리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거는 신호등인데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는 거는 다르지 않아요. 이건 똑같은데 이거는 전세계 공용이니까. 그런데 신호등을 해석하는 의미가 한국과 조금 달라요. 일본은 파란불일 때는 그 정지선, 교차로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가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 무조건 서 있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어도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내가 제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 바로 옆에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빨간불이어도 이렇게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법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관습적으로는 이제 허용이 되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은 그게 절대 안 돼요.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파란불일 때는 어느 방향이로든지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직진도 가능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하게 들어가는 거는 좌회전이죠. 좌회전도 물론 가능하고, 그리고 중앙선을 건너서 옆으로 들어가는 이 우회전도 항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비보호 우회전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호가 안 되는 게 기본이고, 비보호가 되는 곳만 이제 비보호가 할 수 있도록 그 표지판이 비보호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호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화살표 신호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인데, 빨간불이니까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빨간불이니까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직진은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직진은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호죠. 근데 일본에서는 빨간불 때 무조건 멈춰 있어야 되는 게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키나와에서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나고야에서 다닐 때는 간혹가다 보이는 그런 신호인데, 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다 가라는 신호예요.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에 많이 있냐면은 철도 건너목 부분에 이런 신호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신호가 있기도 하니까, 네, 그럴 때 화살표 방향으로는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빨간불이지만.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은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본은 이 일본어로 토마레라고 하는 일시 정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따르면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골목길과 큰 도로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아니면 골목길 사이사이에
작은 교차로 있죠. 신호가 없는 교차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권이 있는 도로, 먼저 지나가도 되는 쪽에는 토마레가 없고 이제 한쪽만 토마레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방에 다 토마레인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한번 섰다 가라. 네.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시고 그냥 이거는 도로에 있는 표시고, 이런 골목길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토마레가 많은데, 이 일시정지를 사실 오키나와 사람들도 잘 안 지키는데 굉장히 많이 벌금을 떼이는 포인트예요. 여기는 일본 경찰들도 아주 노리고 잡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그 신호등 얘기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표시는 유턴 금지 표시예요. 밑에 표시는 이제 앞지르기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중앙선이 주황색일 경우에, 이거는 우리나라도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 유턴 금지라는 표시판을 한국에서는 글쎄요, 제가 별로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본 기억이 없는데, 한국은 반대로 유턴을 해도 된다라는 표시가 있죠. 유턴 표시. 근데 일본은 반대로 파란불 때는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턴도 가능해요. 파란불 때는 모든 교차로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2차로인 경우는 좁으니까 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턴을 하지 말아야 될 곳, 위험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곳에는 이 유턴 금지 표시판이 있어요. 근데 이 유턴 금지 표시판이 도로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 이 가생에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처음 가는 길에서는 이것 때문에 벌금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키나와에서는 뭐 나하 시내나 아니면 저기 위쪽에 뭐 오키나와시 아니면은 뭐 나고시, 이런 시내 주행할 때 말고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다만 도로 한 가운데에서 중앙선을 그대로 넘어서 유턴하는 거는 안 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그 신호를 따라서, 우회전 길을 따라서 그대로 유턴하는, 이런 식으로 유턴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꺼져버렸어. 네, 뭐 일단은 뭐 주의해야 할 점은 다 이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개인적인 일로 여기서 나하 시내까지 대차로 주행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일본 차들이 어떻게 도로에서 다니는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도로에 이제 그런 흐름, 차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또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일본은 좌측 통행이니까 길의 왼쪽을 통행을 하시고, 그리고 운전자가 길의 가운데 중앙선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주행해 주세요. 네, 여기 토마레 일시정지가 보이는데요. 정지선에 정확히 정차를 해주시고, 일본 경찰들이 이 바퀴가 딱 멈췄나를 보고 그거를 적발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안 지나가나 보고 차가 없으면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토마레뿐만이 아니라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차가 멈춰준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히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속도 제한을 보시면 지금 40km죠. 네. 한국보다 전부 다 속도 제한이 낮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 주위 차들도 거의 지금 50 전후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도로 흐름만 맞춰 가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불에 정차를 할 건데요. 저희도 이제 앞차와 같이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빨간불이니까 정지선에 무조건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길 건너편에 편의점에 들어갈 건데요. 중앙선을 건너가야 되니까 미리 깜빡이를 넣고 뒤에 신호를 충분히 주시고, 차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넘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쉽죠? 이제 일본 차들도 정말 도로 중간에 그냥 딱 서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못 지나가니까 완전히 정지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주행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와 똑같아요. 이제 뭐 차 없고 사람이 없으면은 중앙선을 건너서 도로에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주유소에 지금 들어가려고 여기 선 건데, 앞에 지금 빨간불이고 이럴 때에는 이런 진출입로 그리고 골목길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일부러 띄워서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본 운전의 이 매너 중에 하나예요. 앞차랑 멀찍이 띄워서 서도 일본 사람들이 뭐 뒤에서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매너도 신경을 쓰시면 운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네, 여러분들 이제 렌트카를 일본에서 타시게 되면 주유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레귤라라고 하는 게 레귤러 가솔린의 이제 일본식 발음인데, 그게 이제 무연 휘발유라는 의미예요. 레귤라 만땅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차들은 다 일반 엔진을 쓰는 차들이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혀. 다만 이제 혹시 뭐 스포츠카나 좀 고급차 빌리시는 분들은 일본은 고급유 사양의 차량들이 꽤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하이옥탄 가솔린을 이제 하이오크라고 불러요. 그럴 때 이제 하이오크 만땅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타이밍에 도로에 지금 진입을 하는데요. 여기가 삼거리에 로타리가 좀 혼합이 된 좀 희한한 도로인데, 이럴 때는 눈치예요, 눈치. 네, 지금 이 영상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저기 맨 앞에 달리시는 분이 정말 속도 제한 40을 정확히 지켜서 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 나이 많으신 분들, 60, 70 넘는 분들도 이 운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속도를 정확히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잘 하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도로에 진입을 하거나 뛰어들기를 할 때는 그 주위를 잘 못 보고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차 깜빡이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 도로 중간에서는 유턴을 못하니까 지금 공터에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파란 불일 때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 옆으로 택시가 지금 비켜서 지나왔죠. 네. 저렇게 길 가운데에서 이런 좁은 교차로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차가 이제 안 오면은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골 도로에 교차로가 좁은데 우회전 차량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점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길이 쭉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신호 한 번에 그 우회전 차가 가운데 서게 되면 뒤에 차가 이제 못 지나가니까 신호를 뭐 두 번, 세 번 기다려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교차로가 이런 시 외곽 지역 좁은 도로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화면을 빨리 감고 있는데 여기서만 지금 신호를 한 2번 넘게 넘겨고 거의 1분 넘게 서 있었어요. 네, 이제 저 맞은편에 보면은 지금 하얀 차가 우회전 꺾어 들어오죠. 네, 파란불일 때 교통 통행이 많아서 못 지나갈 때는 주황불이나 그 빨간불 바뀌는 후에라도 한 두 대 지나갈 수 있게 다들 기다려 주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파란불일 때 이미 정지선을 넘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반대편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두 대가 서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차가 그냥 딱 설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가 이런 외곽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차 깜빡이를 넣고 길 건너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차가 또 오니까 멈춘 거예요. 길 한가운데. 이게 일본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좁은 길뿐만이 아니라 4차선 되는 넓은 길에서도 길 한가운데 차를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길 맞은편의 가게나 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진 길이라고 뭐 신호가 없다고 해서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는 뭐 신호가 없는 지금 삼거리인데 지금 건너 맞은편 차들이 우회전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건데 파란불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앞차를 보시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는데 빨간불이니까 멈춰 있죠.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선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할 건데, 일본 차들이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잘 이렇게 끼워주는 편이에요. 도로 흐르는 속도에 맞춰서 진입하시면 우리나라보다는 쉬울 거예요. 이제 파란불이 되어서 우회전을 할 건데요. 저기 신호기 보시면은 파란불 밑에 그 화살표 신호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전용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좀 큰 사거리여서 이런 데는 이렇게 우회전 유도선이 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선을 따라서 쭉 나오셔서 정지선까지 나와주시고, 지금 앞에 신호는 빨간불이지만 저희는 아까 그 파란 신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신호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안 오면 그냥 가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큰 사거리에서
파란불 비보호는 잘 나오셨는데 길 한가운데에서 앞에 보이는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0% 렌트카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가실 때는 이런 버스나 골목길 진출입하는 차 조심하셔야 되고요. 길 중앙 쪽에서는 저렇게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차들이 있죠. 이게 내 앞에 차가 갑자기 서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반대편에 지금 봉고차 한 대랑 오토바이 한 대가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서 있죠. 다른 차들이 옆으로 다 지금 피해가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앞차와 그 안전거리 꼭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옆으로 피해가기도 쉽고, 혹시나 못 피해가더라도 그냥 안전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서 계세요. 그 차들 피해갈 차들은 알아서 피해가고 또 서 있는 차들은 또 서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도 너무 조바심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직진 우회전 다 가능한 차선인데요. 파란불일 때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지금 서 있는데 맞은편 차가 우선이니까 대기를 해야죠. 이런 지금 저 같은 차 뒤에 서게 되면은 옆으로 피해 가시든가 서 계시든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차랑 안전거리를 항상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한국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목길 들어왔습니다. 좌측 통행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할머니 두 분이 인도가 있는데도 차도로 오셔가지고 일단은 피하고요. 앞에 차도 피해주고, 그리고 일시 정지 서고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최고. 이 차로 사람을 치게 되면 배상금이 수천만엔, 한국 돈으로는 몇억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네. 배상금이야 보험으로 된다고 해도 처벌을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어디서나 사람 우선, 사람 최고. 네. 저도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여기 뒤에 따라갈 건데, 저기 맨 앞에 경찰을 보시면은 지금 맞은편 직진 차량의 지금 진로를 방해할 정도로 앞에 나가 있죠. 여기는 도로교통이 지금 적은 타이밍이어서 괜찮았는데 저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비자 심사 서류 때문에 온 곳인데요. 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좀 특이한 포인트 몇 군데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본의 평범한 우회전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이제 파란불에 이제 우회전 대기선에 섰는데요. 제가 들어가려는 타이밍에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고, 지금 맞은편 직진 차량이 한 대가 좀 더 지나가죠. 네. 주황불이라고 차들이 다 서주지 않아요. 네. 오키나와가 삼거리 교차로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파란불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갈 건데, 여기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중앙분리대까지 나와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차가 안 오면 이제 가면 되는데요. 저 앞에 신호기에 보면은 밑에 한자로 시차식 신호기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파란불일 때는 양쪽에서 다 직진이 이제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가 있는 곳은 우리가 볼 때는 파란불인데 맞은편 차들이 다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파란불이고 저 맞은편은 지금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회전을 하라 이런 의미인데 저럴 거면은 그냥 화살표 신호기를 달아놓지 뭐하러 저러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주유하고 애매한 타이밍에 나왔던 산거리가 저희 동네에 있는 산거리인데요. 저기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우회전 차선은 앞에 신호기가 있어요. 저 신호기가 파란불이 되면 가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직진 차선은 신호가 없는 구간이라서 여기는 또 그냥 가면 돼요, 눈치껏. 저기 앞에 보면은 이제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기는 심지어 일시정지 표시도 없어요. 그냥 눈치껏 가면 되는 또 그런 희한한 도로예요. 나름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런 도로는 여기 오키나와 와서 처음 봐요. 이 오키나와에 진짜 그 희한한 도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본 도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완벽한 조언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오키나와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제 로드스터에 달고서 찍은 영상인데 이게 좀 옛날 스포츠카다 보니까 잔진동이 많아서 영상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차들의 움직임, 그리고 교차로에서 차들의 이 흐름이 정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에 익숙해졌을 때 그 순간적으로 이 긴장을 놓고 운전을 하다가 정말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앞차랑 그대로 뭐 부딪히거나 옆차사이에 끼거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뭐 앞차와 거리 유지하고 안전운전 하시면은 네, 즐거운 여행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린다 렌트카의 빌리였고요. 네, 여기는 니라이 카나이에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니라이 카나이에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니라이 카나이에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린다 렌트카였습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서 운전할 때 선글라스 꼭 끼세요. 눈 진짜 아파요.